박성수입니다. 오늘 T세포로 이용한 첨단 치료인데요. 가장 좀 핫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고 앞에서 좀 시간이 조금 뒤tat해서 좀 간략하게 줄이는 것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내용적으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대 교육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세 번은 읽어줘야 이게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하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료진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인 거니까 혹시 좀 반복돼서 지루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좀 이해하고 가야지 하나는 얻어가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한다. 이거 좀 죄송한 쫓된 말은 약쟁이 같아 보이는데 내 몸의 세포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질환이야말로 이게 가장 맞는 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발골수종이라는 암을 잘 생각해 보면 혈액암에 하나 있고 혈액암의 대표적인 건 뭐 백혈병, 아까 확시 그 폭삭 소가수대 주인공님도 다발골수종 돌아오셨다고 나오는데 다발골수종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 환자 처음 진단받고 오시면 유방암, 대장암, 간암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왜 나한테 무슨 다발골수종이야 이게 무슨 암이야 지금도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암이 오히려 신약 개발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유방암, 대장암, 폐암이 훨씬 더 나라에 많고 환자들도 많은데 그쪽은 그렇게 신약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이게 신기한 거냐면 제약회사나 이런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당연히 암이 막 많은 환자들, 많은 후발암에서 이제 약을 개발해야 돈이 될 건데 그쪽은 잘 안 나오는데 왜 이 혈액암 쪽에 개발이 되게 많을까? 다발골수종이 간이 가장 많은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혈액암은 표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어떤 최첨단의 치료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셔도 충분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지 이제 15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 학생 때 이제 민창기 교수님께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여기 다발골수종 계신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할 때 사실은 아마 면담하실 때는 환자분들은 잠깐 나가 계시고 보호자분 부르신 다음에 곧 돌아가신다 그랬을 병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민창기 교수님 처음 시작하실 때 저희가 무려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진짜 그게 약의 어떤 개발의 혜택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약의 그 개발이 지금 우리 환자분한테 꼭 다가설 거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부심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형질세포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형질세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환자분들의 암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질세포가 나의 암세포, 이놈들 때려잡아야 될 세포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때려잡을 거냐? 아까 뭐 고전적인 항암 치료도 얘기 드리고 뭐 프로테아좀 어려운 말이긴데 지금의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건 T세포입니다. 이제 나의 암을 잡아주는 놈들은 T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수를 이렇게 우리 항상 싫어하시는 골수 검사 해보시면 저기에 암세포가 보라색으로 빠글빠글빠글한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골수 검사 저희가 놓으면 되고요. 쟤들을 잡을 수 있는 면역세포가 저희가 오른쪽에 귀엽게 좀 만들어봤는데 T세포라고 하는 거고 쟤들이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면역세포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저기 꼭대기 보는 게 조혈모세포, 저기 씨앗세포라고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갈아 끼우는 게 이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내면 림프구 전구세포 있고 림프구 내려오고 저기서 T세포, B세포, 그 다음에 플라즈마 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T세포라는 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데 저기 다양한 면역세포 중에서 암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가 몇 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T세포고 이게 약으로 개발되기 시작하고 지금 유일하게 약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T세포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NK세포다, NK 치료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거 아직 상용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혹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서울성모병 의료진도 언젠가 도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계시는 NK세포 뭐 일본 가서 맞았어. 그거 절대 사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T세포만 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T세포냐 하면은 항암 치료는 그 북한 애들이 맨날 장사포 있잖아요. 그냥 막 때려 부시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다 때려 넣는데 그냥 뭐 63빌딩을 부실 건지 청와대를 부실 건지 관심 없이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게 항암 치료인데 우리 그 T세포라는 거는 고성능의 미사일 치료입니다. 아까 지금 T세포 지금 이렇게 으르렁하면서 보고 있는데 T세포 지금 그 오른쪽 그림 보면은 여기 먹지 꼬다리에 이렇게
그 모자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 표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T세포가 암을 딱 발견하면은 저기 지금 이스라엘 힘든데 그 미사일 날라오는 걸 맞아서 따라가서 그냥 다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는 세포가 T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첨단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면역 치료, 그냥 항암 치료 이런 걸 제쳐나서 가장 암에 밀접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T세포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T세포 치료를 좀 더 약품화시킨 게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CAR-T라는 치료, 그 다음에 이중항체라는 치료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T세포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T세포의 머리에는 저 수용체라고 하는 모자가 씌워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암세포가 왜 T세포에 잘 잡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발골수종이라는 세포는 그 모자에 꼭 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잘 확인하는 연구를 하는 게 저희 민창기 교수님이야 또 저도 포함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 얘가 약을 넣어보면 얘가 박성수라는 암이구나, 뭐 다발골수종은 암이라구나, 얘를 표시해 주는 게 표적이고요. 다발골수종은 연구가 많이 돼서 지금 표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들이 개발이 되는 거고, 지금 왼쪽에 그림은 다발골수종의 보라색 세포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표적인데, 지금 T세포라고 하는 머리 끄댕이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아주 그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게 표적이구나, 이제 공격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T세포 관련된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AR-T랑 이중항체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CAR-T도 들어본 것 같고 이중항체도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디자인한 건 아니고 뭔가 좀 잘렸나 봐요. 그래서 CAR-T는 좀 어렵긴 한데, 어렵지만 쉽습니다. 내 몸에 있는 T세포를 빼요. 일단 자가절모 세포를 빼서 밖에서 조작을 합니다. 잘 불어날 수 있게 조작을 하고 암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헌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다 빼는 과정이 있습니다. T세포, CAR-T는. 그리고 이중항체는 어떤 게냐면 저의 T세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끌어당기고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랑 T세포랑 이 정도 이렇게 거리해주고 있는데, 이중항체라는 약이 들면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T세포야 저희 암 먹어라 라고 이렇게 더 지시를 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은 나의 T세포를 밖으로 뺐다가 넣어서 힘을 주는 게 CAR-T이고, 이중항체라는 치료는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깝게 해줌으로써 T세포의 힘을 올려주는 게 됩니다. 와우. 그래서 T세포를 바꿔주는 게 CAR-T, 그 다음에 이중항체는 T세포를 불러오는 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CAR-T 치료는 조작된 T세포가 이제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체외에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중항체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세포를 채취하고 조작 후 정맥 투여하고 일회 투여하는 데 딱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중항체 치료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주입을 해줘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각자 장점을 갖고 있는 게, T세포는 자기만의 이제 맞춤형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지속력이 강한 게 있고, 이중항체 치료는 굳이 뭐 뺐다 넣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간단하죠. 주사만 맞으면 땡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AR-T는 조금 단점이라면 무조건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입원 기간이 지금 필요한 걸로 보고 있고, 이중항체 치료는 첫 치료할 때는 잠깐 입원을 해서 부작용을 관찰하는데 외래에서 계속 치료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CAR-T 이제 하도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보니까 곧 할 수 있을 거라는데, 일단 현재 다발골수종에서 아쉽게도 지금 허가 제품은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고, 왜냐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 세포를 보내는 과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본인 부담이나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서 이중항체 치료는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의 좀 발표 또는 공부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 그래서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 이제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는 거 어렵지 않은 게, 저기 꼭대기 1.0에 가까울수록 쭉 위에 있을수록 되게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파란색이 저희 보험으로 가능한 일반 치료를 했던 환자들이고, 그 빨간색이 이제 그 이중항체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저희 병원의 결과입니다. 약 2배 이상의 그 이중항체 치료제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그 기관 안에서 민창기 교수님 이하 중심이 돼서 이중항체를 꼭 접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되면 무조건 이중항체로 가려는 게 저희 기관에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뭐냐면 이제 실제 사례가 되겠는데,
저 환자분이 지금 왼쪽에 그 팩트 영상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가 되는데 저게 다 암덩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어려운 환자였어요. 왜냐면 말기 쪽에 가까운 다발골수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아까 반응평가한다 하신다고 M단백이 숫자니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다 0입니다. 제로인데 암덩이만 남아요. 나중에는요. 정말 치료가 안 되시고 그분들 오시면 죄송하지만 좀 위험합니다. 보호자분들한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드리는데 이중항체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지금 보면 다 깨끗하게 없어진 걸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2년 동안 잘 생존하고 계세요. 약탈 맞고 계시고 이런 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항체 치료가 혁신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받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초기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아직 안 나 있고 임상시험 정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재발하신 분들한테만 대상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은 뭐냐면 저게 허가가 난 조건이 아까 다라툼마, 다잘렉스 얘기를 드렸는데 표적치료 쪽에서 CD34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를 꼭 노출되신 분들만 일단 적용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치료가 모든 분들의 대상이 안 되고 여기서 저희 기관의 자랑을 한마디 드리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잘렉스라고 하는 약, 다라툼마브라는 약을 맞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드렸던 게 저희 센터예요. 그래서 재발하시는 거에 있어서 다잘렉스랑 노출이 있으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드리려고 했던 게 민창희 교수님과 저희가 계속 가져왔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뭐 역시나 제일 중요하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아까 운동 멈추면 안 된다는데 약은 좋은데 나중에 가면 체력이 없어서 못 드세요. 어떤 체력이 없냐면 근육이 없어서 항상 운동하시고 고기 반찬 많이 드시면서 단백질을 계속해서 섭취하실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가장 슬픈 얘기는 맞습니다. 이게 아직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되시는 분들 또는 실비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 그게 안 된다면 정말 건강한 체력을 가지신 상태에서 저희 다발골수 센터에서 갖추고 있는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이 약을 제공받으시는 방법 일단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할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다만 이제 하나만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그래서 면역 물질 분비 증후군 아까는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그 코로나 우리 옛날에 어려웠던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입원하면 이 코로나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왜 폐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랑 이기려고 면역세포를 너무 많이 낸 거예요. 나 살겠다고. 그랬더니 내 몸이 그 면역세포 때문에 완전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던 게 코로나 폐렴이었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또 그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면역세포들이 좋아져가지고 막 날뛰니까 내 몸을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또는 면역물질 분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코로나 폐렴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 조절이 가능하고 다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걸 감시하려고 입원을 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신경독성인데 이건 더 드뭅니다. 드물지만 약간의 치매 증상 같은 걸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역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요즘에 유튜브로 저희가 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택배일리라는 걸로 이미 유튜브에 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택배일리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어쨌든 좀 다른 기관과 달라야죠.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좀 더 저희 다른 기관은 다르게 모셔야 되니까 항상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선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치매 증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제일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 약을 쓸 때는요. 열나고 숨찬 건 저희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치매 증상이라든가 약간의 신경 증상이 나오는 걸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우리 어르신들이 쓰시는 글씨체에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잘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케이스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되게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좋았던 그 첫 증상인데 약을 맞다 보니까 치매 증상 생기면서 나는 바다를 쫓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가 어긋나기 시작하시죠. 저 징후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약을 끊고 바로 다시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성모병원에서 특별히 작년에 이제 아마 시도를 해서 몇 분 아마 좀 경험하신 적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어떻게든 아버님들이 그런 징후들을 찾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마 7월부터는 그걸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만족하셔서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가야 되고요. 치료제 용법과 비용인데
지금 뭐 카티는 잠깐 제낄게요. 왜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세 가지 약이 일단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벨리, 엘레프루시오, 탈비라는 약이 들어왔는데 지금 택벨리가 제일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택벨리를 쓰시는 분들이 저희 기관에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아마 좀 향후에는 엘레프루시오가 좀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 탈베이도 역시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싫어하시는 거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셔야 된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 약을 시작하시면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만 드시면서 오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약 맞았으니까 병원에 와서 많이 좀 저기 교수님도 얼굴 뵙고 좀 다시 내가 컨디션 나쁜 거는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약을 시작해야 되는 접근이 필요하고 뭐 이거야 지금 오늘 그 공부한 거 발표드리니까 지금 시점에서 1,700만 원, 1,8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실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줄이는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용법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티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항상 물어보시는 것만 좀 간략하게 Q&A 정리하고요. 카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또 물어보세요. 없어요. 지금은 안 되고 현재 카티가 가능한 질환은 여러분들 다발골수종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림프종이라는 질환 그리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질환이라는 데서만 카티가 지금 보험이 됐기 때문에 그쪽 질환에는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쓰인다고 우리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이 쓸 수는 없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올해 말 정도에 아마 여기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 또는 이제 그 자가 비용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오프 더 레코드 비밀처럼 얘기 드리는 거고 카티 이중합체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나 못 쓸래요. 근데 이거는 오늘 강의에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카티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리지 마시고 이중항체 너무 비싸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저 약제 비용이 저희들한테 월급으로 떨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냥 약값이에요.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고 저 만드신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비용은 들어가는데 다만 임상시험에 참여를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오히려 제가 막 저의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는 약물을 만들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막 속일 수도 있겠죠. 진짜 나쁜 의사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능력 있는 의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 발주해가지고 1상 연구, 2상 연구, 3상 연구 우리나라는 그런 백본이 안 돼요. 그러면 임상시험은 도대체 뭐냐? 항상 진료회사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저희 교수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약을 통해서 이미 해외에선 쓰고 있는 약을 어떻게든 환자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임상시험이란 절차가 아니면 드릴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를 가든 제약회사 미팅하든 어떤 약을 어떻게든 구해와서 환자분들이 제공해 드리는데 그 방법이 임상시험이라는 좀 예민한 얘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유지해 주세요. 그래서 또다시 강조하는 건 운동하시고 고기 반찬 많이 드세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임상시험 기회가 있으시면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나 비급여로 좀 고비용을 하고 하셨을 때 투여 간격을 늘림으로써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실 죄송합니다.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그대로지만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다음인데요. 임상시험이라든지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약물 농도를 몸에서 만들어주고 그걸 측정하는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입해봤더니 지금은 1주 간격으로 약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걸 2주로 늘리고 용량을 2배로 올린다고 해서 불안하실 게 아니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건 이미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확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간격을 늘려서 좀 횟수를 줄여야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표준적으로 라벨에 나온 게 주 1회 요법이니까 그거를 지키지 못한 거 불안해서 좀 그렇게 돈을 더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교수님들과 계속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면역세포로 이제 암을 치료한 시대에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게 간다.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내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 그 다음에 고기 반찬 많이 드시는 거다. 그리고 효과도 검증됐고 부작용도 관리 가능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언제 어떻게 받을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 의료진이 있는 거니까 의료진과 함께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자랑이에요. 그냥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꼭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첨단 치료제가 왔을 때 계속 이런 강좌를 통해서 강의도 드리고 유튜브도 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여정에 꼭 좋은 성과가 계속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